주말이면 의뢰이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로 가족 동반 봄나들이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서울 근교의 이 유원지에는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도 아랑곳 없이 공부에만 열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 광명시에 위치한 이 학원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재수생들만을 위한 기숙학원입니다. 작년도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27만 명, 해마다 재수생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대학은 꼭 가야만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수생들은 많은 돈을 내고 이런 기숙학원을 찾습니다. 입시를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유보하고 엄격한 통제 속에 묶이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해주고 현재 완료 여기지. 그 사람 벌써 갔어요 이 소리고. 키즈거나 하면 그 사람 없어졌네 이 소리죠. 셀스웨어 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긴장해 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세상에 책이 파는 법도 없어. 책이 뭘 팔아? 졸음을 쫓아보려는 자기와의 싸움이 한창 치열해질 무렵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원의 원장인 차종태 씨가 조우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꾸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실 한 구석에서 생도들의 행동을 일일이 체크하는 TV 카메라입니다. 조울된 학생들은 다시 긴장을 회복하고 수업이 계속됩니다. 오후 3시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이곳 진성학원은 6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재수공화국입니다. 한 달에 38만 원씩 지불하며 이곳에 기숙하는 사관생도들은 먹는 데 3시간, 자는 데 5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오직 입시를 위한 공부와 훈련으로 보냅니다. 하루 중 16시간이 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짜여져 있는데 암기 훈련, 자세 훈련, 극기 훈련을 위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서서 공부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자리에 앉아 졸면 체벌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동안에도 TV 카메라는 돌아가므로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올라온 민희는 부모에게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항상 감시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죄수생으로 표현합니다. 준비. 시작. 자율학습이 끝나면 구호를 복창합니다. 힘찬 구호일수록 정신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에서입니다. 1983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한 이 학원이 서울과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 광명시로 이전한 것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직원이 사회와의 접촉을 끊고도 무난히 살 수 있는 시설을 완벽히 갖춘 거대한 재수공화국이지만은 사관생들을 위한 운동장만은 별로입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잠자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외출이 용납되지 않는 이들 공화국 사관생도들에겐 꿈 같은 시간입니다. 사관 식사를 내놨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은 방송으로 진행되고 통제됩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도 상황실의 모니터에 담깁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매일 영어 단어 30개씩 암기해야 하는데 미처 암기를 못했을 때는 그 숫자만큼 볼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식 생활관리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하려는 이 학원의 기본 방침은 식사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TV 카메라가 그들의 밥 먹는 모습까지도 일일이 추적하지만 규열이와 같은 성장기에 허기진 청년들에게는 그저 즐겁기만 한 식사 시간입니다.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각 교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생들의 식사가 끝나면 3, 40분의 개별 휴식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 위해 이곳 상황실은 더욱 바빠집니다. 40대의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통제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일본에서 도입한 원장 차종태 씨의 눈에 장난치는 학생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누구네? 그거 안경 썼지? 빨리 지금 키까지 물어보세요. 글쎄요, 밑바임이 유명한 창원시 여기서 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지적당한 학생은 즉시 상담실로 불려옵니다. 셰플린의 모던 타임스를 무색하게 하는 최신 시설 덕분에 학생들의 24시간은 이처럼 완벽히 통제됩니다. 그럼 좋은 버릇을 외워왔어 말이야. 집에서 나쁜 버릇을 빨리 고치고 여기서 또 좋은 버릇을 들여가지고 사회에 나가야만 올바른 인간이 되지. 그렇지? 인격이라는 것은 습관의 결정체입니다. 그래 습관의 결정체인데 어릴 때부터 습관이 좋은 습관 가진 놈은 이제 좋은 인격자고 나쁜 습관 가지면서 자란 놈은 나쁜 놈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여기서 있는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 데도 있겠지만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참 놀면서 기초가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대학을 가야 할 입장 같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통제를 받으면서 목적을 향해서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상당히 모든 사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인격이라는 나름대로 뚜렷한 교육관을 지닌 원장님의 뜻에 따라 나쁜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정신교육실은 조그마한 탈선도 막고 잡념도 없애주는 꽤나 훌륭한 교육장입니다. 경희대를 지망했다 실패한 순영이는 새로 입소한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2주일간의 특수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엔 수업 중에 잡담이나 분필 장난 같은 경범죄에서부터 아주 드물긴 하나 흡연으로 걸려든 중죄인도 있습니다. 군대의 유격 훈련에 버금가는 정신교육 시간에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전방역 능력 필승! 바로 뭐 준비? 야! 보시죠!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리의 정신통일을 위한 구호를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150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지만 간간히 책장 넘기는 소리나 기침 소리뿐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는 선생님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잡담도 졸음도 자리 이동도 일일이 체크돼서 비상카드에 기록되는 벌칙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썸머힐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교육 방침이 자유방임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인 이 특수학원을 선택한 데는 이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원래 좀 의지가 약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런 데를 한번 와봐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친구분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아, 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꼭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제재를 받으면서 꼭 공부를 해야지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래 하시면서도 좀 마음 한쪽으로 이제 제가 좀 돌았으니까요. 좀 마음이 좀 걸리는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는 게 또 집안에서 편할 것 같고. 저도 여기 대학 가야 되고 지금 만약에 제가 한 70까지 산다고 지금 1년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내 평생을 잘 살 수 있다면 1년쯤이야 내가 뭐 투자하겠느냐. 그 인생의 경험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녁 간식 시간입니다.
우유와 빵이 제공되는 이 시간은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은 잠시나마 옆 친구와 웃고 얘기할 수 있어서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은 금세 끝나고 10시 30분에 암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암기 작전, 영어, 수학, 국어 이외의 암기 과목을 매일매일 테스트해서 확인 체벌하는 작전입니다.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영락 없이 곤장 세례를 받기 때문에 상동이는 하루에 1점씩 확보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못 드는 걸로 봐서 오늘 작전은 아마 실패한 모양입니다. 모두가 암기 작전에 몰입하는 동안에 일요일 밤은 깊어만 갑니다. 학원 바로 옆에 있는 간이 주점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네. 왜 이렇게 학원 옆인데 바로 뭐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 손님 안 와요. 잊어서 없긴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학원에서 학생들이 뭐 가끔 안 들립니까? 여기 학원 학생들은 안 와요. 왜요? 여기 완전은 스파르타식이잖아요. 학생들 하나도 안 나와요. 스파르타식 교육,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말대로 그 현장이 벌어집니다. 암기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틀린 숫자대로 볼기를 맞습니다. 1번부터 5명씩 나와라. 시험지 가지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상동이는 오늘의 작전 실패가 확실한 듯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똑같은 고역을 되풀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우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봐야 되니까. 옆에도 경쟁자거든요. 대학 들어가는 데는. 이게 뭐 벌써 600몇 명이니까 여기서 벌써 자기가 쳐진다면 벌써 600등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따진다면 자기보다 공부를 더 하는데 자기가 옆에 도와줘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밖에. 지금 이동환 학생은 뭔가 치열한 경쟁 사회, 살아남기 위해 이 모든 통제와 규율을 무난히 참아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는 내무사율은 신병훈련소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서랍을 넣다 뺐다 혹은 내일을 갈아입는 가벼운 동작까지도 남보다 빨라야 살아남는다는 군대식 극기 훈련. 사회가 만드는 입시라는 올가미에 걸린 이 재수공화국의 사관생도들은 오늘도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각 반 다음을 좀 통제하겠습니다. C반, D반 이동하세요. 자, 이동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주세요. 내무사율이 끝남과 동시에 하루가 갑니다. 새벽 1시 학원 근무를 빠져나와 걸어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기숙사로 향합니다. 한 명씩. 사반 침상 급선의 정렬! 정렬! 차렷! 쉬어! 차렷! 빼곡이 들어찬 2층 침대 제자리로 올라가 침구를 정리하자마자 점호를 합니다. 취침 구호와 함께 자리에 누우면 그대로 골아떨어집니다. 눕기만 하면 눈이 감기는 자동 인형처럼 그들은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적어도 5시간 동안은 스타가 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TV를 봅니다. 오늘도 연희 때와 다름없이 아침 9보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험을 치고 의뢰의 매도맞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 좋게도 누가 찾아왔나 봅니다. 기다리던 휴가 날입니다.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휴가.
문 밖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담배를 빼어물고 길을 건너고 학벌 위주의 이 사회와 잘못된 교육제도의 합작으로 탄생한 생도들이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갑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아직도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못하고 차라리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저당 잡힌 재수공화국의 사관 생도들, 이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입니다.